맞아요. 뇌 말고 다른 데에서는 그게 항상 어때요? 신경절이나 이런 데 온몸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퍼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상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뭐가 돼요? 뇌하고 통신이 되는 거지. 이거는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예. 행동과 생각과 이것이 뭐예요?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뇌에서는. 이 몸에서는 그래요. 몸에서는 아토피에서 막 가려움 유발해서 끓지요. 왜? 거기에 히스타민이 작동했으니까. 그럼 왜 끓어요? 안에 독소를 뿜어내기 위해서 끓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나쁜 게 아니라고. 예. 근데 급성으로 예를 들어 벌에 쏘였다든가 음식 알러지 때문에 막 그냥 히스타민 폭발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쓰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히스타민은요, 그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을 빨리 파악해서 어떤 신호를, 자극을 만들어내서 뇌하고 통신하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타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어떨까요? 행동이 예민하지가 못하지. 민첩하지가 못하지. 근데 반대로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출되면 이 미친놈매로 막 행동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신경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 작동하잖아요. 그죠? 과메치라가 돼버리면 히스타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적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특히 도파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죠. 예. 세로토닌 부족하면요, 잠 못 잡니다. 예. 에피네프린이 부족하면요, 남자가 아무리 이쁜 여자 봐도 성욕이 안 생겨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욕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저메치라가 되면 반대로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붕 떠가 있죠. 예. 뭔가 이게 막, 이거 정말 저메치라 돼서 히스타민이 너무 분출이 되고,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만약에 과다 이상 나오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색광증이 나타납니다. 색광증이 뭐냐? 남자는 보면 잠자리 하나. 와, 옥녀 같은 소리 안에 또라이 된 겁니다. 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의식장애 봅니다. 이게 의식이 뭔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둘 다 강박증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메틸화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로 해서 이 아드레날린은 분출이 이미 되잖아요. 그죠? 저메틸화가 됐든 과메틸화가 됐든 메틸화가 돼버리면은 아드레날린으로 전환됐죠.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산화돼서 이것이 아드레노크롬으로 전환이 됐다. 요거는 환각물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분열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 산화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물질이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칼슘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다 나온 거야, 사실은. 예, 분자 교정 의학에서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1970년대부터요. 파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신과 쪽에 이제 전문인데, 이 파이프 박사가 자기 치료센터에서 한 10,000명 가까이를 계속 이걸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히스타민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만 하는 겁니다. 예. 그 근거는요, 메틸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온 겁니다. 예. 모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요. 90% 이상이 정상생활을 해요. 예. 정상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서, 이게 맞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다 생화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다 했어요. 단지 아쉬운 건 뭐냐. 뭐가 지금 과메칠화 상태인지, 저메칠화 상태인지, 그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이제 혈청 검사를 해서 물론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체내에서 이제 비타민, 요새는 모발 하나 가지고도 뭐 무기질이 어떤 게 부족하고 중금속이 얼마나 많고, 그죠? 비타민이 어느 정도 결핍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혈청 검사를 통해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 반응 검사, 호염기구 검사라든가, 마스트셀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검사만 정확히 나오면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면은 적용을 하면은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미 정신분열이 심하다든가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끊으면 안 돼요. 끊지 말고 병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약의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파이프 박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는데 길게는 8개월, 10개월 걸리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볍게 오는 증상들은요, 우리가 충분하게,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복용을 해주면은 충분하게 가벼운 것들은 스스로도 탈출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 과메칠화는 우리가 경락에서 어떤 부분, 저메칠화는 경락에서 어떤 부분, 뭐 어떤 부분이겠어요? 어떤 부분? 예. 저메칠화 될 때는요, 이상하게 뭐냐, 간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간 정격. 이거 결국 대사잖아요. 과메칠화 됐다는 건 대사가 너무 항진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B3, B9, B12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하니까 뭐예요? 간 성격. 저메칠화는요, 간 정격. 그러면서 비타민 B6 메치오닌이 필요한 겁니다. 칼슘, 마그네슘. 예. 이렇게 해서
경락 에너지와 병행을 했을 때, 그죠? 더 아주 우수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